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Q&A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마무리를 잘해야 이제 수능을 잘 볼 텐데 그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은 시간에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시험의 성패가 갈릴 수가 있다. 그죠? 생활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뭘까요? 수면 관리도 물론 중요하죠. 그 얘기도 할 거야. 일단은 첫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아프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 당일날 만약에 몸이 아프다.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그냥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요즘에 애들이 이제 그런 거 맞으러 다니더라고. 독감 예방주사. 맞았나요? 나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감기가 너를 보면 피해갈 것 같아. 독감 예방주사 맞은 사람. 이거 막 맞은 애들이 있었잖아. 그죠? 일단은 독감 예방주사 이런 거 맞는 거 좋은데 어떤 친구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수능 전날 맞아요. 그러면은 약효가 수능 끝나고 나타나. 예방주사라고 하는 건 몸에 살짝 백신을 투여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면 이제 그 감기에 안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수능 2, 3일 전에 예방주사를 맞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예방주사 맞는 건 좋은데 독감 예방주사는 최소한 언제쯤 맞아야 돼요? 한 2주 전에. 2주 전쯤에 이제 독감 예방주사. 이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감기 걸리면 진짜 수능 당일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감기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 감기약엔 뭐가 들어있어? 졸린 성분이 들어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 먹기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진짜 1년 동안 공부했던 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는 맞되 한 2주 전쯤에 맞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건가 봐. 선생님 저는 1교시만 되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저는 긴장을 하면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장 트러블. 급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애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1교시에 꼭 화장실 간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1교시 국어 영역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흐름이 깨지죠. 화장실 가겠다고 손들면 배 아프니? 갔다 와!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감독관 선생님이 데리고 갑니다. 감독관 선생님과 동행을 해야 돼. 화장실 안에까지. 물론 칸막이 안에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애가 나오면 이제 다시 교실로 데리고 오시고 그 과정과 절차가 아주 좀 복잡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는 장 트러블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건 이제 무슨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데 선생님 장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 너 알지? 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 물어보니까 약 먹으면 된답니다. 그거. 무슨 약이냐? 장 트러블 약. 그렇죠? 나는 장 트러블이 평소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된다. 이거 약 처방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전부터 이 약을 먹으면은 좀 안정이 된대요. 혹시 이게 고민인 학생들은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약을 처방받아서 꼭 먹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수면 관리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수능하고 생체 리듬을 맞춰야 된다는데 맞아요. 수능에 맞게 여러분들 몸을 맞춰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몇 시간 자야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 몇 시에 자요? 괜찮아, 편하게 말해보세요. 몇 시쯤에 자나요? 너무 늦게 자? 2시? 3시? 3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밤 3시에 자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6시? 그러면 3시간 자네? 미쳤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꼬맹이 몇 시에 자요? 5시에 잔다고? 새벽 5시에? 그럼 몇 시에 일어나? 8시. 3시간 자네요.
선생님 쟤네들 다 의대 갈 애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잠만 안 자는 거야. 잠만. 공부하다가 자는 거지. 왜 잠을 안 자는 거야? 할 게 너무 많은가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남자애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자? 1시쯤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 10시? 8시? 푹 자네. 그죠? 자, 이 정도가 사실은 좋은데 수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무조건 6시간 이상.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이상 자게 되면 몸이 늘어지죠, 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잡니다. 아니, 선생님. 저렇게 많이 자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죠. 4시간을 자면 당당히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망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6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잔 애들이 많아. 대신 걔네의 특징은 뭘까요? 낮에 깨어 있어야 한다. 낮에 깨어 있어야 한다. 아니 몸을 수능에 맞게 맞춘 다음에 수능을 새벽 3시에 보나요? 아니에요. 아침부터 수능을 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간대에 몸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낮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교에서 거의 자습 시간을 많이 줄 거야. 그 자습 시간에 보면 어떤 애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노닥거리고 어떤 애들은 그 시간에 자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낮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돼. 사람이 그 잠을 자는 게 뭐 때문이냐 그게? 호르몬 분비 때문이에요. 그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냐 니네 마음대로? 호르몬이 막 나오려고 그래. 그만 이러면 안 나와 애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정 시간에 맨날 조는 애들 있지. 특히 이제 1, 2, 3교시 1, 2, 3, 4 끝나고 점심 먹고 5교시마다 쳐자는 애들. 밥 먹고 나면은 좀 자야겠군. 그래갖고 자는 애들 있잖아. 그 친구들. 그 시간대가 이제 수능에서 영어 영역 시간대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호르몬 분비가 되게 돼 있어 자동으로. 잠을 자지는 않을 거야. 긴장이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정신이 맑지가 않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겠죠? 그래서 수면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6시간에서 7시간을 자되 낮에 깨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지금부터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요즘에 불안해 죽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제 불안을 잠재워 주세요. 내가 무슨 수로. 그 불안감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게 누굴까? 자기 자신입니다.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 긍정적인 자기 암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학생들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사인해줄 때 맨날 뭐라고 써? 너는 된다. 나는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재수생이 된다가 아니고 나는 오래 된다. 오래 간다. 이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는 근자감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근자감이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내 내신 성적을 비춰봤을 때 혹시 올해 안 되면 1년 더 해볼 수도 있겠구나. 100% 재수한다. 지금쯤 되면은 고3 재학생들은 머릿속에 이거 재수할 수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거 딱 재수각인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100% 재수한다. 지금부터 재수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재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재수라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벌써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진짜로 재수생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선생님 서울대 간 선생님 제자가 유명한 명언을 남긴 거야. 불안과 머는 반비례다. 불안과 노력은 반비례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런 거래요. 자기가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하다 그런데 되게 초조하고 불안해한대.
불안하다고 공부를 안 한대. 공부를 안 하니까 또 불안하대. 그러니까 또 공부가 안 된대. 공부를 안 하니까 또 불안하대. 악순환이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노력하세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느 쪽이 작아진다? 이쪽이 작아집니다.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누구나 불안해. 수험생인데 너무 맘 편한 거야. 야, 난 내년에 대학 가 있겠지. 이렇게 확신하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한 거야. 알겠죠? 불안을 줄이는 단 한 가지 방법. 노력하는 거예요.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얘가 올라갈수록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남은 시간에 또 하나 이제 Q&A 게시판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남은 시간에 국어 공부 뭐 해야 됩니까? 요거 많이 물어보는데 국어 마무리 학습 뭘 해야 되느냐?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할 건 정해져 있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개념 복습 일단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과목이나 똑같죠. 그 과목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개념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EBS 복습하셔야 돼요. EBS 연계가 이제 또 70%가 될 테니까 EBS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실전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몇 번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하나 더. 작문 독해 연습. 이거 하셔야 됩니다. 1등급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작문 독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크게 보면은 요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시험장에 가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막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하나도 못 하게 돼요. 많은 것을 얻으려 할수록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시기. 역설법.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파이널. 그러면은 개념 복습도 선생님 저는 작문의 개념을 다 씹어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장에서 씹어 먹히는 수가 있어요. 작문 이 파트는 화법 작문 이쪽은 개념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잖아. 어느 부분? 문법. 문법 파트. 개념 복습 확실하게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 수도 있는 영역. 문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 파트. 그 다음 EBS 같은 경우에 어느 쪽? 문학 쪽. 물론 비문학, 독서 영역도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그 체감 연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로 느껴지는 건 문학일 거예요. 화법, 작문, 문법은 이게 연계인지 뭔지도 전혀 와닿지가 않을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문학 중심으로 EBS 복습을 한번 하시고 자, 실전 연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EBS가 반영된 모의고사.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기출 모의고사. 한 번은 EBS가 연계된 모의고사. 대표적으로 신영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풀고 또 한 번은 기출 모의고사를 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중요한 거겠죠.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 지문이 오래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모의고사들이기 때문에 지문 잘 보도록 하시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기출이 오래 나오진 않습니다. 그 지문이. 문제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작문 독해 연습. 작문 독해 연습은 일단 크게 봤을 때 이게 비문학 플러스 문법 형태. 이거 약한 학생들 많아요. 독서 지문 형태의 문법 문제들 있지? 약하다 확인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보완 학습을 하세요. 그 다음 또 뭐? 비문학 작문 독해. 독서 지문에서 긴 지문들 보면 거기서 숨막혀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문학 작문 독해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또 비문학 플러스 문학. 문학 이론의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이 나오는 이런 형태도 지문이 굉장히 길죠.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거의 3바닥에 가까운 길이. 이런 거 푸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문학 갈래복합. 문학 안에서도 시 플러스 소설
또는 소설 플러스 극문학 이런 복합 지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6월과 9월에 키포인트가 됐던 화법 플러스 작문. 원래 화작은 짧게 깔끔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 화법 플러스 작문 같은 경우는 문제 개수 4개에다가 굉장히 길어지는 형태지. 이런 작문 독해 연습을 반드시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딱 정해준 이 4가지, 이 4가지만 하고 시험장에 가도 마무리 학습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수능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알겠죠? 선생님도 끝까지 여러분들 뒷바라지하고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세요. 파이팅 합시다.